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의 신스릴러들 스틸러들. 확실하게 팔자. 누굽니까? 이상민, 양지열의 신 스틸러. 예,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신 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노란색의 그 분홍색 보타이. 그렇습니다. 예쁩니다. 무슨 직원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 네. 그리고 2주 만에 양지열 변호사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오자마자 이상민 씨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바람에 나 혼나는 왜 어디 갔다 왔냐 혼내키는 줄 알았어요. 아, 누굽니까? 아, 요즘 안철수 의원께서 요새 발언량이 많아지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첫 신스틸러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십니다. 아, 우리 안 의원 과학 전문가시잖아요. 어제 누리호 발사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누리요. 영어로는 이 KSLV 계획 아니겠습니까? 한국형 발사체 계획인데요. 너무 잘 나가더라. 그래서 보내기 싫더라. 그래서 가위나 주먹을 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추워. 에어컨 누가 뭐 이렇게 올렸나요? 뭐 에어컨에 바이러스 켰어요? 바이러스 좀 잡아주세요. 백신 까시길 바랍니다. 네. 자, 사실 이 누리호 얘기도 누리호 얘기지만 사실 요즘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소위 본인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 지역구를 분당으로 옮긴 이후 바람이 귀엽게 불어서 분당 바람이 귀엽게 불어서 그쪽으로 옮기셨다. 왜 이러시는 거야? 2주 만에 본인이 했던 얘기예요. 본인이. 닭살 막. 본인이 했던 얘기라니까. 주현영 씨랑 네. 앉아가지고 두 분이 본인이 했던 얘기인데 지역구 사수에 아주 그냥 요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분당갑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구 옮기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함부로 옮기는 거 이거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궐로 당선이 돼서 아직 당선되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역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각 들어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낙하산으로 데려와서 뭐 그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저기 그러다 혼나시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말하시면 안 되는데. 이진복 수석한테 또 그러니까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네,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네. 1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주민들 생각 들어보고 있다. 누가 낙하산이죠, 근데? 김은혜 홍보수석은 2020년에 당선돼서 2022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사퇴했으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분당에 더 오래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편드시면 안 됩니다. 낙하산, 이낙연 대표가 산에서 하산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밌어. 네, 재밌습니다. 맘대로 생각하십시오. 네. 다 좋은데 안 의원님 개그는 시도하지 마세요. 네, 안 하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실망입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니까 저는 낙하산 얘기가 갑자기 이게 정확한 비유인가? 그러게 어느 돌이 굴러온 돌일까요? 그러니까요. 누가 굴렸을까요? 예. 근데 한 번쯤은 굴림을 당하신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누가 낙하산을 탔느냐. 오늘 좀 신박한 해석 이낙연 대표가 하산하는 소리가 낙하산 타는 소리다. 예. 재밌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총선 앞두고 그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홍성 예산에 그렇게 많이 가신다고. 아니 뭐 운동회 가서 명함 뿌리시고 예. 그리고 봉황 달린 깃발도 보내고 막 그러셨대요. 무슨 여성단체 행사에 봉황 달린 깃발도 보내시고. 근데 수석도 그런 거 같이 보내도 되나? 각하한테 허락 받으셨나?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사전 선거 운동에 걸릴 수 있다라고 충분히... 하는 해석을 그 언론에 취재하는데 그런 해석을 주셨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총선 출마 질문에 6번이나 답을 피했어요. 6번, 6개월? 네. 한 달에 한 번씩 답을 피하신 겁니까? 아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게 왜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말을 못해요 자신 있게 나가신다고 말을 하시지.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석이 나와요. 대통령께서는 그 중대선거구제 2명씩
두 명씩 그 공천하는 걸 선호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중대선거구를 해서 뭐 소위 검핵관과 당내 인사들을 동시에 출마시킨다. 그게 탕평책인 거예요, 일종의. 탕평평. 야, 우리 선거구제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네. 그 당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들을 공천하는데 탈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개편한다는 얘기 진짜 신박하긴 하네요. 근데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일본에서. 근데 일본은 내각제잖아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경우가 다르지. 네. 이렇게 가는 거는. 자, 그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을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안철수 의원 그렇게 걱정하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내리 꽂고 낙하산 태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내리꽂다니요. 이거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심습니다. 어리다 심냐. 용산 어린이공원에 제가 삽질하면서 나무도 심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만 저 열중하고 있는데 뭘 자꾸 그렇습니까? 아, 그럼 어디다 심으실 거예요? 가까운 분들? 이렇게 시비 걸지 마시고. 네. 좌파 패널 아닙니까 그거? 누가요? 저는 명단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 좀 해주세요. 네네. 아, 심는다. 원래 그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은 심습니다 했던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안 의원님은 이게 뭐 심는다고 하시는데 꽂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공천 개입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실이 공천 개입하는 거는 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것 때문에 실형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리꽂기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선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워낙 많습니다. 저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 승리의 왕도라고 봅니다. 혹시 그 신 변호사님, 그 나문희 씨가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이유 아세요? 무슨 왜요? 문이 닫힙니다. 정도대로 안 가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드립니다. 그만 좀 하시라니까 진짜 왜 왜요? 저러시나. 이런 게 또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네. 네. 분당에 많아요. 분당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바람이 분당, 바람이 분당. 근데 요즘 예. 무슨 일 있으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자꾸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거? 불안하다니. 손이 떨리네. 손가락은 잘 있으시죠? 손가락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네. 안철수 의원은 하여튼간에 공천 개입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분당 출마를 선언했다가 그쵸. 선언했다가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본인도 거기도 굴러오신 거 아니에요? 장재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한테 가서 분당 출마하시라라고 네. 하니까 박민식 후보자가 분당 굴러오다니요. 출마를 저는 마라톤을 했습니다. 뛰어오셨군요. 이상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대통령실의 내년 총선을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총선에 공천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걱정이 큰 안철수 의원님이 이번 주에 첫 번째 씬 스틸러였고요. 자, 두 번째 씬 스틸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구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오.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야 그게 진짜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 77% 좋으시겠습니다. 진정한 지지율이죠 이런 게 진짜입니다 이게. 아니 그래서 거기 테이블이 58개였는데 58개를 일일이 다 방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거기서 방문해야죠. 그 기업인들 만나고 얘기를 좀 해야죠. 그 노래도 그 아메리칸 파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long time ago.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예. 네, 테이블 다니실 때 58개 중에 저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분은 없으셨어요 혹시?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잔실상에서. 저는 그게 기왕이면 가짜 여론조사를 믿지 마세요. 과학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보세요. 요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요.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에게 기명으로 조사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기명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 참. 자, 경영인들과는 굉장히 스킨십. 내가 영업사원입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노동자들과는 언제 치맥 회동이라도 요거는 하셨는지. 제가 이제 잠깐 진지한 말투로 말씀을 드리면 77%의 반대는 3%였고 네. 또 이게 어쨌든 이익단체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럼 이익 집단이 있다는 건 다른 이익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고 네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분들에게만 지지받으면 혹시 이분들의 반대되는 나의 정책을 이만큼 지지하는 분들이 높으면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지하는 이유 그 중소기업 기업인들한테 지지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소위 노동자들 네. 노동시간 늘리고 유연화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상증세법을 바꿔서 가업 승계, 즉 아들에게 손자에게 이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거를 편하게 해줬다. 이런 게 이제 지지의 이유더라고요. 그게 지금 아까도 이제 이전에 코너에서 잠깐 다루시던데 집회 시위 근로자분들이 하는 건 맞겠다라는 네, 거예요. 네, 불법 집회로 규정을 하면서 딱 반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 말씀은 아우 고맙다 77% 지지율이다. 근데 한쪽 말씀은 불법이니까 안 듣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도 네. 좀 신경 써 주세요. 아니 77%는 왜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게 아니라 느낌을 중요한 겁니다. 느낌. 그 SES도 부르지 않았어. Just a feeling. 느낌 그대로 말해. 자꾸 국정을 Think about 느낌으로 it. 하시려 그래 왜? 아니 느낌이 있는데 왜 그래요? 그거? 안 느껴져요. 아니 좌파 패널 어떻게 계속 쓸 아니 거예요? 명단에 신변호사? 없다니까 자꾸 좌파래. 나 참. 하필이면 그때 출연을 안 하셔가지고 명단에 안 올라갔어요. 아니 노영이는 어디 갔어? 그거? 자, 어쨌든 이 안철수 의원도 이 지지율 77% 지지율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어요. 또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이런 현상을 볼 때 중소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이상한 걸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이상민? 치과 의사입니다. 이상한 걸 보는 사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는 시각을 더 다양하게 넓히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바깥에 대기실에서 내내 머리 싸매고 있더니 저거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매일 이상한 걸 보는 사람. 그럼 제가 놀 수는 없잖아요. 네.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지지 이유가 최근에 보면 지지하는 이유, 국정을 지지하는 국정 긍정의 이유는 전부 다 외교 안보. 그다음에 부정의 이유도 외교 안보. 왜 지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즘 뭐 책방 운영하시느라고 바쁜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 이뤘던 평화는 가짜 평화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 전 대통령님 가짜 평화입니까? 아니 저기 말이야 방구야. 이거 뭐 그냥 뭐 바로 그냥 뭐 대결주의로 가자는 겁니까? 네. 잠깐만 우리 찡찡이가 들을라. 뭐 찡찡아? 아빠는 왜 한마디도 안 거드냐고? 아유 나는 책방 운영해야지. 하하하.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예. 일방적으로 가면 됩니까? 이번 주에 중국 얘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번 그렇죠. 주에 중국 얘기 참 많이 나오고 사실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우리 중국과 외교 정상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중국에서도 한국이 좀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뒤에 나온 얘기가 이 각국들 이 의원 외교도 하잖아요. 네네. 중국도 의원들이 꾸려져 있고 우리도 이제 중국 쪽 의원들하고 꾸려져 있는데 못했어요. 못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꾸로 미국에는 중국 대사가 4개월 만에 정상적으로 또 파견이 됐어요. 그럼 막상 미국은 중국하고 좀 어떻게든 잘 풀어나가려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왜 중국하고는 여태까지 아무 일이 안 풀리고 있는지 중국도 좀 신경 써 주세요. 네? 예. 아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좌파 아니잖아요. 아니 중국은 중국은 유명한 술이 뭐가 있지? 거기 빼갈. 빼갈. 한잔하면 되는 거지 뭐. 같이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찌개. 근데 걔네들이 우리 뭐 불바다 만든다 그러지 않았나 그거? 그건 북쪽에서 예전에. 그런가? 북한이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나 참 어떻게 다 기억하지 이거? 자, 두 번째 신스틸러 윤석열 대통령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 신스틸러입니다. 한번 만나 보시죠. 검로 나물 윤석열 정권의 검찰 민낯입니다. 오.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야, 누군지 바로 저는 알겠는데. 야, 근데 그걸 어떻게 순식간에 바꿔가면서 해.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앞에는 진짜.
송영길 송영길 전 전 대표. 민주당 대표. 예. 그리고 뒤에는 일국의 장관 한동훈 장관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돈봉투 수사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의원 또 이번 주에 설전이 있었습니다. SNS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봉투 관련해서 이제 지금 민주당 때는 두 의원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죠.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게 뭐 휴대전화를 바꿨다. 뭐 휴대전화 바꿨고 또 그 전에 뭐 연락도 자주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네.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이 있다라고 검찰에 보고 있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 그 예. PC도 바꿨다. 송영길 전 대표도 프랑스에서 오면서 새 전화를 구해서 그걸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 인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 얘기는 프랑스에서 전화 바꾼 거는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상관없이 이미 했다. 상관없이 시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SNS에 굉장히 격한 좀 글을 쓰셨어요. 검찰들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휴대폰 비번 잠그고 폐기하고 컴퓨터 포맷하는 것이 정석처럼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면 방어권이고 일반 국민이라면 증거인멸입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개파를 따지지 말고 이런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에 단호하게 맞서야 될 것입니다. 예. 마드 모아젤 고맙습니다. 내 핸드폰도 됐는데 고맙습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 아니, 변호사님. 이런 말 하실 수 있죠. 일단 한동훈 장관 휴대전화 비밀번호 못 풀어서 내용 절대 아직 못 받고 또 검사분들 이상하게 지난번에 그 술접대 관련 수사를 받을 때 보니까 검사 네 분이 다 같은 날. 같은 날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요. 같은 날. 와, 아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야, 그건 확률상 얼마나 되는 확률일지 네. 모르겠어요. 소위 그 검사 접대 99만 원 세트 나왔던 네. 바로 그때 주사받던 검사들이 같은 날 핸드폰이 사라집니다. 바빠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뭐 새로 샀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 아니 저 수사 받을 때는 검사들은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증거인멸 시도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송영길 전 대표도 변호사시니까. 자, 그 녹취록 이정근 녹취록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고 오늘도 뭐 검찰에서 보니까 20명에게 다 전달됐다라고 검찰이 언론에다가 브리핑한 것 같아요. 익명이에요. 근데 공식 브리핑이면 더 그 신뢰도가 있을 텐데 여튼 요즘은 뭐 피의 사실 공표가 당연한 것처럼 지금 통용이 되고 있어서 변호사로서는 법률가로서는 좀 답답한 마음인데 이정근 씨 녹취록 증거 능력 없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려면 뭐 압수수색이라는 게 조금 전에 휴대전화 얘기도 했지만 그 안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들을 녹취를 해서 이 내용을 증거로 내밀려면 참관을 해야죠. 맞습니다. 당사자들이. 예.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면 내 얘기니까 그거에 뭐 조작 가능성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인이라도 참고해서 볼 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송 전 대표 변호사니까 잘 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송영길 전 의원 향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검찰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조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자기 얘기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본인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시고 잘 말씀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검찰의 기획수사라고요?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가 없으면 조사받고 해결해라. 무죄를 입증하라. 너무 익숙한 논리입니다. 아니 근데 박민식 후보 검사 시절에 그 네. 증거 내밀었던 거 판결문에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잖아요. 검찰 신뢰를 먼저 회복을 시켜주셔야죠. 예, 시인스틀러 오늘 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두 분과는 유튜브 연장 방송 하프타임까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안녕히 뵙겠습니다. 계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